경남 지역 이슈를 집중 분석하는 시간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지난해 6일 지방선거 이후 도내 기초지자체가 출범한 지 1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헬로 이슈 토크에서는 지난 시간부터 도내 기초지자체장들을 모시고 지난 1년의 성과와 앞으로의 계획 들어보는 시간 마련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김해시정의 수장, 홍태용 김해시장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시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김해시장 홍태용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작년 연말에 한번 나와주셨는데 잘 예. 지내셨나요? 예,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이제 민선 8기 김해시정 출범 1년을 맞았습니다. 너무 예. 축하드리고요. 고맙습니다. 네, 도내 지자체 중에 가장 바쁘게 보낸 시장이 아니신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예. 감회가 남다르실 것 같은데 소회 한번 말씀해 주시죠. 예, 저도 개인적으로 취임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렇게 1년이 지났습니다. 지난 1년 동안에 열심히 다니면서 이제 많은 시민분들을 만나 뵙고자 뛰어다녔습니다만은 지금까지는 그래도 시민들께서 김해의 변화와 혁신을 위해서 저를 선택을 해주셨고 저에게 시정을 맡겨주셨는데 거기에 대한 큰 어떤 가시적인 성과를 만들어내지는 못했으나 그래도 앞으로 우리 시민분들과 함께 김해의 미래를 어떻게 그려갈 것인지를 잘 준비하는 그런 기간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동안에 저를 믿고 함께 해주신 우리 시민분들께 취임 1주년을 맞아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네, 최근 많은 분들이 관심 갖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생활 SOC, 사람들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필수 인프라를 말하죠. 여기에 네. 많은 관심을 주고 계신데요. 네. 이에 일환으로 트램에 사실 관심이 굉장히 집중되고 있습니다. 네. 시장님께서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실 텐데 네, 예. 사실 예산 문제나 또 부산 김해 경전철 사례에서나 조금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예. 사람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김해시가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지도 한번 짚어주시죠. 예, 우선 아시다시피 트램은 이제 노면 전차 중에서도 우리 도시철도의 한 수단인데요. 네. 우리 김해시 같은 경우는 이제 원도심과 동김해 쪽으로는 경전철이라는 대중교통과 버스가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만은 우리 원도심에서도 또 서쪽 김해 또 장류나 진영과 같은 신도시에는 현재 대중교통이 버스 노선만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어서 대중교통이 좀 불편하다라는 네. 시민들의 불편이 많으십니다. 그렇게 고민을 하고 있는 중에 지난 5월에 우리 국토교통부에서 우리 경상남도 광역권 도시철도 사업 중에서 우리 김해시의 3개 노선이 네. 반영이 되었다라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원도심에서 장류 지역 신도시로의 이제 트램 노선에 대한 용역을 지금 진행을 하기 위해서 하반기에 용역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걱정이 있죠. 네. 우리 김해시는 오래전에 우리 김해 부산 경전철을 처음에 구성을 할 때 수요 예측을 잘 못하는 바람에 지금까지도 아주 1년에 약 500억 원 정도라는 적지 않은 비용들을 지금 지불을 하고 있고요. 네. 지금 앞으로도 한 15년 이상 더 이렇게 경제적인 부담을 져야 되는 그런 경험이 있다 보니까 이번 트램과 관련된 이 도시철도 사업은 네. 용역 단계부터 건설 비용뿐만 아니고 보상 비용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사업에 대한 편익성을 좀 꼼꼼하게 잘 따져봐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시장님의 임기 내에서는 이 트램 사업 어디까지 추진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예, 우선 이제 용역 결과를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네. 그 용역 결과상에서 이제 우선 주된 용역이 예비 타당성 조사가 아마 될 겁니다. 거기에서 사업성이 있다고 이렇게 판단이 되면은 우리가 이제 기재부에 예비 타당성 조사를 대비를 해서 선제적으로 저희가 준비를 하는 과정인데요. 그게 이제 통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도시철도 기본 계획 수립이라든지 설계라든지 사업계획 승인과 같은 여러 절차들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이런 행정 절차를 밟는데 5년 정도가 소요되지 5년이요? 않겠느냐 하는 네. 생각을 하고요. 그 과정을 지나고 난 다음에는 실제적으로 트램을 시공하는데도 3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아마 그런 8년 정도의 소요되는 기간을 감안을 했을 때 기재부 예비 타당성 조사에서 사업 타당성이 검증이 된다면은 제 임기 동안에는
기본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까지는 가능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시민분들이 기대하고 계신 게 바로 김해 동부가 물류 플랫폼 유치입니다. 이게 교통 인프라 구축의 연장선이라고 할 수 있죠. 예. 네, 지난 1년간 어떤 성과들이 좀 축적됐는지 그리고 앞으로는 어떤 과정들이 남았는지도 궁금합니다. 예, 저희들 민선 8기가 출범하면서 이제 시민분들께 약속드렸던 공약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공약이 동부가 물류 플랫폼을 김해다 유치를 하겠다는 약속을 하나 드렸고요. 네. 두 번째가 이제 도립 공공의료원을 설립하겠다. 큰 공약을 두 개를 약속을 드렸는데 시민분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은 우리 김해에는 남해고속도로, 중앙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라는 고속도로를 가지고 있고요. 또 부산, 울산, 경남의 광역철도가 김해를 지나가게 되고요. 진영역을 중심으로 해서 KTX와 또 올 9월에는 SRT가 또 이렇게 김해 진영역에 정차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예. 또 가까운 우리 김해에 한 20km 정도의 인근에 가덕도 국제신공항이 준비가 되고 있고요. 진해 신항도 이렇게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우리 김해라는 지역이 항공, 그다음에 항만, 그다음에 고속도로, 철도, 이 교통과 관련된 이 테트라포트가 다 구성되어 있는 지역이 김해다. 그런 이 교통 입지와 관련된 탁월한 이 장점을 잘 활용을 해서 우리가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도전을 할 수 있는 산업이 저는 스마트 물류 산업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때마침 이제 국토부에서 대한민국 전체를 두고 국가 스마트 물류 플랫폼 구축 용역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네. 아마 지금 예상대로 하면은 8월 말 정도 되면은 그 결과가 나올 걸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구상하는 국가 스마트 물류 플랫폼 사업에 우리 김해 지역이 꼭 포함이 될 수 있도록 지금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이렇게 열심히 노력을 하고 계신데 사실 일각에서는 김해가 총력을 기울이는 건 참 잘 알겠는데 네. 속도가 조금 더딘 거 아닌가 이런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여기에 대응하실 방안을 생각하고 계신가요? 예,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이거는 우선은 국토부에서 대한민국 전체를 두고 봤을 때 예. 국가 스마트 물류 플랫폼이라는 이 용역 결과가 나와야만 그 다음으로는 이제 시범 사업 지역이라든지 입지와 관련된 그런 논의를 아마 하게 될 겁니다. 네. 그게 이제 최소 빨라도 올 하반기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시민들께서 지금 저희들이 1년 동안 동부가 물류 플랫폼을 유치를 하겠다고 열심히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다닙니다만은 거기에 대한 결과가 아직은 가시적인 성과가 없다 보니까 더디지 않느냐, 저 사업이 과연 될까 이렇게 이제 말씀을 주시는 분도 계십니다만은 올 하반기에 정부에서 준비하는 구축 용역이 결과가 나오게 되면은 네. 그때부터는 좀 더 빠른 입지라든지 시범 사업 지역을 선정하는 그런 절차들이 빨리 좀 진행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들은 이제 우리 김해시가 최적의 입지라는 것을 계속해서 좀 강조하고 홍보를 하기 위해서 전국적인 학회나 세미나를 개최를 하고요. 네. 또 방송 홍보 활동이라든지 또 전문 자문단을 구성해서 운영을 하는 등 이렇게 많은 노력들을 함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민생 경제에 대한 시정도 여쭤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이번 민선 8기 민생 경제에 대해서는 어떤 쪽에 가장 관심을 두고 예, 살피셨습니까? 저희들이 크게 두 가지 역점 사업을 진행을 해왔습니다. 첫 번째가 네. 일자리 창출이고 네. 두 번째는 골목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쪽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지난해 이게 코로나19 상황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역 경제 회복이라든지 일자리 제공에 저희들 나름대로 노력한 결과 투자 유치를 3조 900억 정도를 했고요. 또 투자 유치 실적에 따라서 약 6,500개 정도의 신규 고용 일자리를 창출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거기에 또 탄력을 받아서 우리 올해는 투자 유치 자문단이라든지 투자 유치단을 함께 신설을 해서 지난해 이상의 투자 유치 실적을 내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결과로 지난해에 우리 김해시가 전국 지자체 일자리 대상을 수상하는 데 힘입어서 또 김해 아시다시피 많은 이 기업들이 계십니다만은 현장에서 느끼는 구직난 네. 또 우리 청년들이 느끼는 또 구직난이 서로 이렇게 매칭이 되지 않는 그런 일들이 있어서
직접적으로 행정이 나서서 구인구직을 실질적으로 매칭을 해주는 굿잡 매칭 시스템이라는 것을 저희가 온라인상에서 구축을 해서 올 초부터 시행을 하고 있고요. 또 실제적으로 좋은 직장을 구하고 있는 청년분들을 매달 한 번씩 행정에서 준비한 버스에 실제적으로 태워서 구인을 하고 있는 기업 현장에 가서 그분들을 직접적으로 직장을 둘러보기도 하고 거기에 있는 R&D 센터를 견학과 동시에 현장에서 면접이 이루어짐으로 인해 가지고 구인구직이 서로 이렇게 매칭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들도 현재 진행을 하고 있고요. 네. 골목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그런 골목 경제가 활성화가 되기 위해서 소상공인 분들이 경쟁력을 좀 강화가 돼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네. 지난해 8월에 우리 김해시의 중소유통 공동도매 물류센터를 개소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작년 8월에 전국에서 최초로 사회적 경제 이연 플랫폼을 구축을 해서 취약계층의 구인구직을 매칭을 해드리기도 하고요. 사회적인 경제 기업을 또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기반도 저희들이 마련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올 5월에는 우리 온라인 김해 통합 쇼핑몰인 김해 온몰이라는 쇼핑몰을 저희들이 개설을 해서 김해에서 생산되는 중소기업 제품을 네. 김해 온몰에 등재를 해서 시민들께서 제품 구매를 하실 수 있도록 준비를 했고요. 또 김해 사랑 상품권을 올해는 조금 더 확대해서 1,050억 원을 배정을 했고요. 또 소상공인 육성 자금을 작년에 비해서 약 50억 정도를 정액해서 500억 원을 지원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골목 경제 활성화에도 함께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또 김해시 먹거리 브랜드 개발도 굉장한 화제였는데요. 이 김해시 대표적인 먹거리죠. 이 뒷고기를 문화 브랜드화한다고 해서 지역민들뿐만 아니라 전국에 계신 미식가들의 관심을 모았거든요. 네. 앞으로 어떻게 결과물을 내실지 계획이 있으신가요? 예, 잘 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습니다만은 우리 김해시에는 아시아 태평양에서 가장 큰 도축장이 있습니다. 네. 그 도축장을 통해서 하루에도 수천 마리의 이게 이제 돼지들이 도축이 되고 있고요. 거기서 아주 양질의 돼지고기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뒷고기는 돼지고기를 이렇게 발굴을 하고 난 이후에 아주 이렇게 상품화나 정형화되지 못하는 부분의 그 고기들이 좀 저렴한 가격으로 시중에 공급이 되어서 또 다양한 부위다 보니까 다양한 맛을 내는 맛도 뛰어나면서 가격도 저렴한 서민 친화적인 그런 고기로 오래전부터 김해의 네. 대표적인 먹거리로 뒷고기가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뒷고기를 단순하게 김해 시민들만 아는 좋은 먹거리로만 둘 게 아니고 좀 관광 콘텐츠로 개발을 할 필요가 있다. 네. 그렇게 해서 올해 이제 뒷고기를 좀 김해의 대표 음식으로 브랜드화 시키는 그런 작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도심을 중심으로 해서 네. 보통 회연동과 부원동을 중심으로 해서 뒷고기 가게들이 이렇게 좀 집적화되어 있는 그 거리를 뒷고기 거리로 저희들이 좀 특화를 시켜서 좀 활성화를 시켜보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네. 또 올 가을쯤에는 이 뒷고기를 전국 분들이 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김해의 대표적인 먹거리로 좀 잘 포장을 해서 관광 콘텐츠로 활용을 하겠다라는 그런 또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 시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사업들도 궁금합니다. 무엇이 있습니까? 예, 먼저 저희들이 이제 시민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드릴 수 있는 사업 중에 하나로요. 예. 출산 육아 분야에 출산 관심을 육아. 많이 가지고 네. 있습니다. 우선 출산 장려금 확대를 하기 위해서 지금 이제 예산도 좀 정액을 해야 되지만은 그런 예산을 정액하기 위해서는 조례도 저희들이 개정을 해야 되고요. 또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또 해야 됩니다. 그런 과정을 거쳐서 출산 장려금을 지금보다는 좀 더 확대해서 지원을 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또 제가 선거를 하면서 시민분들께 드렸던 공약인데 아이들과 엄마들을 위한 배움과 놀이의 공간으로 스테이션 L을 지역 곳곳에 구축을 하겠다는 약속을 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올해에 장유 지역의 1호점을 개관을 준비를 하고 있고요. 2025년까지 진영 지역에
2호점의 스테이션 L을 개관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아이들을 키우기 좋은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를 한다든지 또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충을 한다든지 공동육아 나눔센터를 각 그 신도시별로 구축을 해서 육아와 관련해서 육아가 전혀 불편하지 않는 김해시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전국적으로 많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초등학생들 학교 주변으로 해가지고 통학로 안전사고가 전국적인 이슈가 되고 네.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얼마 전에 이렇게 좀 위험하다고 생각이 되는 아주 이게 좀 초등학교 주변을 현장을 직접 방문을 해보고 네. 시설도 좀 둘러보면서 시설 개선을 우리 동료분들과 이렇게 좀 의논을 했던 적이 있는데요. 올해까지 저희들이 안전시설을 약 30개소를 좀 새로 개선을 할 준비를 하고 있고요. 무인 단속 장비를 81대를 더 보충을 해서 단속도 강화하는 반면에 또 음성 안내 시스템을 72군데를 좀 더 보충을 해서 연차적으로 안전한 통학을 책임지고 시에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경찰서와도 협의를 하고 있고 교육지원청과도 잘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임기 4분의 1 지점을 지났습니다. 최근 1년간 큰 성과를 많이 내셨지만 앞으로 남은 숙제도 많을 것 같은데요. 그중 어떤 것에 고민이 가장 많으십니까? 예, 지금 제가 여러 가지 고민들 중에서도 가장 큰 고민은 네. 우리 김해시도 역시 인구 감소가 진행되고 있다라는 네. 고민이 제일 큰 고민입니다. 인구 유출에 대한 이 통계를 저희들이 잘 살펴보았을 때는 특히 20대, 30대의 청년 인구의 유출이 굉장히 좀 걱정이 되는 그분들의 비율이 자꾸 증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분들의 20대와 30대의 인구 유출의 원인을 저희들이 파악을 해보니까 아무래도 직장과 교육과 관련된 원인들이 가장 많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요즘 청년분들이 선호하는 4차 산업이라든지 소프트웨어 산업이라든지 컨텐츠 산업이라든지 이런 쪽에 대한 발굴이 많이 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산업들을 저희들 김해 미래에 대한 5대 전략 산업으로 선정을 해서 젊은 청년들이 좀 선호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내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요. 두 번째로는 교육과 관련된 또 우리 20대들의 유출인데요. 우리 지역에도 종교 특화된 대학을 포함해서 4개의 대학이 우리 김해 지역에 있습니다. 이 대학들이 우리 지역 산업과 연계된 학과들을 좀 많이 좀 만들어서 우리 김해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이 학생들이 진학을 위해서 김해를 떠나지 않고 우리 지역 산업과 연계된 학과들이 좋은 학과들이 많이 만들어진 지역 대학에 진학을 할 수 있는 우리 지역과 행정과 또 대학과 기업체가 이렇게 협력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게 인구 유출을 좀 줄일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 1년 동안 참 많은 성과를 내셨습니다. 네. 지난 1년 그리고 앞으로 남은 3년에 대해서 김해 시민분들께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해주시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우리 시민들과 함께 열심히 남아있는 저희들 3년을 어떻게 준비를 잘 해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내년에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우리 김해에서 국내적으로는 전국 체육대회와 장인 체육대회가 좀 김해에서 개최가 될 준비를 하고 있고요. 또 우리 한국, 일본, 중국이 함께하는 이게 동아시아 문화도시 사업이 김해에 선정이 되어서 내년에 김해에서 이제 개최가 될 예정이고요. 그 두 국내 국제적인 큰 행사를 대비해서 김해시에서는 내년을 김해 방문의 해로 선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년이 우리 김해시의 역사에서는 새로운 전환점이 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해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가지고 있습니다. 잘 준비를 해서 김해시가 한 단계 더 도약하는 그런 김해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저를 믿고 지지해 주시는 우리 시민분들과 함께 열심히 준비도 잘 하겠고요. 김해시가 그렇게 발전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김해시를 위해서 힘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민선 8기 김해시 출범 1년 특집으로 홍태용 김해시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헬로 이슈 토크는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